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신부, 그리고 양가 부모님 모두에게 가장 떨리고 긴장되는 순간, 바로 상견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상견례를 앞두고 밤잠을 설친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미 상견례에서 실수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상견례에서 반드시 해야 할 행동과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 그리고 실제 인터넷에 떠도는 자극적인 상견례 실화까지 생생하게 다뤄볼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상견례는 결혼을 앞두고 양가 가족이 처음 공식적으로 만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의 첫인상, 대화, 행동 하나하나가 이후 결혼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죠.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상견례 전날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자리인지 몰라서 인터넷을 뒤적이던 기억. 저도 그랬습니다. 실제로 상견례를 겪은 많은 분들이 결혼식보다 더 떨렸다고 말하곤 하죠. 여러분은 상견례를 앞두고 어떤 부분이 가장 걱정되시나요? 복장, 대화, 예절, 아니면 혹시 가족 간의 분위기?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을 공유해 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상견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첫인상입니다. 밝은 미소와 단정한 복장, 그리고 정중한 인사가 기본이죠. 상견례 장소에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혹시 늦게 도착해서 분위기가 어색해졌던 경험 있으신가요? 실제로 한 시청자분은 상견례 당일 교통체증으로 15분 늦게 도착해 양가 모두 불편한 분위기가 되었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은 약속 시간에 얼마나 여유를 두고 출발하시나요? 자리에 앉을 때는 어른들을 상석에 모시고 신랑 신부가 양옆에 앉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착석 후에는 가족 소개와 함께 상대방 가족에 대한 간단한 칭찬이나 감사 인사를 전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따님이 참 야무지고 밝아서 저희도 늘 기분이 좋습니다. 또는 아드님이 책임감이 강하고 듬직해서 믿음이 갑니다와 같은 말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은 상견례에서 어떤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으셨나요? 혹은 어떤 말을 듣고 불편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경험을 남겨주세요. 상견례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 첫 번째는 과도한 자식 자랑입니다. 우리 딸이 회사에서 상도 많이 받고 집안일도 척척해요. 우리 아들은 어릴 때부터 한 번도 속을 썩인 적이 없어요. 이런 말은 오히려 상대방 가족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터넷에는 이런 일화가 많죠. 한 신부 어머니가 우리 딸이 얼마나 야무진지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는다고 자랑하자 신랑 쪽 어머니가 저희 아들도 원래 성격이 좋아서 칭찬을 많이 받아요라고 맞받아치며 분위기가 싸해졌다는 사연 들어보셨나요? 두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구체적인 돈 이야기입니다. 신혼집, 예단, 예물 등 금전적인 이야기는 상견례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신혼집은 어느 동네에 얼마짜리로 할 건가요? 예단은 어느 정도 준비하셨나요? 이런 질문은 상대방을 곤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혹시 상견례 자리에서 돈 이야기가 나와서 분위기가 어색해졌던 경험 있으신가요?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정치나 종교, 가족사 등 민감한 주제는 절대 삼가야 합니다. 요즘 정치가 왜 이래요? 종교는 어떤 신앙을 가지셨나요? 가정사에 힘든 일이 많았다면서요? 이런 말은 분위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듭니다. 네 번째, 과음은 금물입니다. 술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 수도 있지만 과하면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하거나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상견례 자리에서 아버님이 술을 권하다가 상대방이 거절하자 이 집은 술도 못 마시나? 라고 농담을 했는데 그 말이 오해를 불러와 결국 결혼이 미뤄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아이 동반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예기치 못한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상견례에서 대화가 막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무난한 대화 주제는 가족 소개, 취미, 여행, 음식, 계절 이야기 등입니다. 여행은 자주 다니시나요?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지는 어디세요? 요즘 계절 음식 중에 좋아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이런 질문이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풀어줍니다. 실제로 한 상견례 자리에서 우리 아들은 낚시를 좋아해요. 얼마 전에 감성돔을 40마리나 잡았답니다라고 운을 뗀 뒤 양가 어른들이 낚시, 여행, 음식 이야기를 나누며 금세 분위기가 풀렸다는 후기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상견례에서 어떤 대화 주제가 가장 편안했나요? 아니면 이런저런 일로 대화가 막혀 곤란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 한 가지, 상견례 선물에 대한 고민도 많습니다. 준비해야 할지, 어떤 선물이 좋은지 고민이시라면 무난한 건강식품이나 차, 꽃 등이 좋습니다. 너무 고가의 선물은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적당한 가격대에서 정성을 담아 준비하는 것이 좋겠죠.
상견례 복장은 단정하고 격식 있는 옷차림이 기본입니다. 남성은 정장, 여성은 원피스나 치마 정장이 무난합니다. 향수는 은은하게, 신발과 양말까지 신경 써서 준비하세요. 식사 자리에서는 허리를 반드시 펴고 다리를 꼬지 않고 손으로 턱을 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말을 삼가고 상대방이 말할 때는 경청하는 태도를 보여주세요. 혹시 상견례에서 복장이나 자세 때문에 곤란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상견례가 끝난 뒤에는 양가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나 전화로 오늘 좋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했습니다라고 인사하면 다음 만남이 훨씬 편해집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나서도 서로의 소통을 이어가는 것이 결혼 생활의 시작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상견례, 한 번의 실수가 결혼을 흔들 수 있지만 한 번의 배려와 따뜻한 말 한마디가 평생의 인연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이야기한 행동과 금기, 그리고 실전 팁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상견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오늘 들은 내용 중 가장 공감 가는 부분이나 꼭 추가하고 싶은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조언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결혼 준비, 저와 함께 완벽하게 준비해 나가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